2026년 4월 18일 오후 3시경 레이더 위로 정체불명의 빛 3개가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입니다. 현재 거리 4.8L이 이속도라면 8분 내로 본선에 도달합니다. 조타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의 항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멈춰설 기색조차 보이지 않죠. 그 무렵 호르무즈 해협 어귀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 해운사들은 이미 운항 중단을 선언했고 보험사들마저 보증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바다로 먼저 뛰어드는 순간 모든 책임의 화살이 본인을 향할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 압박감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팽팽한 정적을 뚫고 한 척의 배가 속력을 높였습니다. 나프타 6만 톤을 싣고 대한민국 울산으로 향하는 선박. 이 배는 포연히 자욱한 바다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탈출을 감행한 선원들의 긴박한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우선 이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수치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손가락마디 하나 정도의 짧은 거리죠. 하지만 이 비좁은 통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만 이 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운명의 길목인 셈입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그리고 카타르까지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에너지 수출 창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로 파이프라인도 존재하지만 바닷길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호르무즈는 단순한 항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쥔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이 생명선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다 끝내 결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란은 즉각 우라늄 농축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무력 시위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함정들이 해협 곳곳에 배치되었고 무장한 고속정들은 민간 상선들의 주위를 위협적으로 맴돌았습니다. 공식적인 봉쇄 발표는 없었지만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의 공포스러운 전례들이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2019년 이란은 영국 국적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해 무려 64일 동안이나 억류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메르세르 스트리트호가 드론 공격을 당해 선원 2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해운업계 전반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영국 런던의 보험 시장인 로이즈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당 항로를 전쟁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보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전쟁 위험 추가 보험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터무니없이 치솟은 보험료 탓에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운항을 위해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순식간에 수십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바다로 선박과 승조원들을 내모는 것은 선사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머스크를 시작으로 MSC, 하파크로이트 등 글로벌 거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와 그리스의 선사들 또한 먼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우회하거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봉 우회는 항해 거리를 0km 이상 늘리고 운항 기간 역시 최소 2주에서 3주가량 지연시킵니다. 척당 수백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사들은 안전을 위해 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해협 입구에는 갈 곳을 잃은 배들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인근 5만 해역을 배회하거나 아예 회항을 결정하는 선박들도 속출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 LPG를 가득 실은 채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인 것입니다. 그 대혼란 속에서도 메겔리스토어호의 행보는 단호했습니다. 우선 내비게이터 메겔리스토어호가 선적한 화물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의 거대한 창고에는 6만 톤의 나프타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화학의 핵심 기초 원료입니다. 이것을 분해하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추출됩니다. 특히 에틸렌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 톤가량 생산되는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비닐봉투부터 식품 포장재, 전선 피복, 그리고 병원의 수액 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소재들이 모두 여기서 탄생합니다. 사실상 일상 속 플라스틱 제품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만 톤이라는 양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500ml 페트병 하나의 무게가 약 20억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이 배 한 척에 실린 화물은 무려 24억 개의 페트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울산항이었습니다. 이곳은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밀집한 대한민국 최대의 석유화학 생산 기지입니다. 이 공장들이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보통 2주에서 4주 분량에 불과합니다. 만약 공급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며 간신히 버틸 수 있지만 2주를 넘기면 일부 공정 라인을 멈춰야만 합니다. 한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산업 전체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그 여파는 하부 공급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메갈리스토어호가 해협에 다다른 것은 바로 그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선장은 브릿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해협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멈춰선 수십 척의 선박들과 그 너머로 분주히 오가는 정체불명의 항적들.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해 돌아가느냐,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느냐. 우회를 택하면 안전은 보장됩니다. 전쟁 위험 지역에서의 강제 우회는 해운업계의 관례상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되며 계약서상 불가항력으로도 인정받습니다. 선주와 화주, 보험사,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일 없는 아주 명확하고 안전한 길이 한쪽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지켜야 할 계약과 엄격한 납기일, 그리고 이 화물이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다시 한번 레이더를 살핀 뒤 기상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동안 조타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선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한마디에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 모두의 의지를 확인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선박 안의 모든 이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필리핀, 인도, 미얀마, 그리스 등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함께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도, 고향도, 가족이 기다리는 나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이내 조용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혹은 지금은 침묵이 최선임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구역 내 안전장비들을 다시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위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관실에서는 엔진 출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신호가 울렸고 통신실의 무전 채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짧은 교신이 오갔을 뿐 긴 말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드디어 해협을 향해 기술을 틀었습니다. 해협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항로는 폭이 겨우 3km 남짓입니다. 이 좁은 경로를 벗어나면 수심이 얕아져 선박을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기동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 아니면 후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고 이 배에 후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예리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3척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조타실 내부에서 짧고 긴박한 무전이 오갔습니다. 속도를 줄인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해협에서 멈춰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외부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곳을 통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기관실에 즉시 출력 증강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00m, 70m, 그리고 50m. 고속정 한 척이 선박의 측면까지 바짝 붙어왔습니다. 무장한 이들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곧이어 무전기로 교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박의 국적과 화물의 정체, 그리고 목적지를 묻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선장은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적, 석유화학 원료 운송 중,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 무엇도 숨기거나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갑판의 선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직시했습니다. 무장 고속정과 그 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겨누고 있는 것들.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배는 정해진 속도를 꿋꿋이 유지했고 마침내 교신이 끊겼습니다. 영겁 같은 몇 초가 흐른 뒤 고속정이 기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내 속도를 높여 멀어지더니 나머지 두 척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멀어져가는 세 개의 불빛을 보며 조타실에 누군가가 참았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엔진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항해 속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배는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해협의 폭이 가장 좁아지는 구간, 이란의 해안선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그곳에서도 이 배의 전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해협이 넓어지며 탁 트인 수평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메갈리스토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벗어난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박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선적의 화물선 에버글레이드호가 이란 혁명 수비대로부터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고속정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접근했습니다. 급박하게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체에 타격을 입은 배는 해협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가 전해지자 바다 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선박들은 즉각 기술을 돌렸고 해협 진입을 기다리던 배들도 위험을 피해 먼바다로 물러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찰나의 차이였습니다. 그 미세한 시간차가 두 선박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무전을 확인한 선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 어떤 고뇌가 담겨 있었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란의 전술은 완전한 봉쇄라기보다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적 위협에 가깝습니다. 공격의 대상과 시점, 통과 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상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만약 완전한 봉쇄라면 대응책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회로를 찾거나 다른 공급원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실질적인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수많은 선박이 그 막연한 두려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정체가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단 엿새 동안 가로막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척의 좌초로 일주일가량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그대로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파를 수습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위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혼돈 속을 메겔리스토호는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6만 톤의 나프타는 단 한 방울의 손실도 없이 온전했습니다. 배가 남쪽을 향해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에 진입하자 선상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대 근무가 시작되었고 기관실 점검과 식당의 저녁 준비도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액화 상태인 나프타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압력을 체크하는 업무도 묵묵히 계속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배는 어느새 화물을 돌보는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긴박했던 순간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선사도 언론도 이들의 귀환을 요란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호르무즈의 어둠 속에서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메겔리스토호는 그저 이름 없이 묵묵히 항해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이 배가 부두에 닿아 6만 톤의 나프타를 내려놓아도 환영하는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화물선 한 척이 들어와 짐을 내리는 지극히 평범한 항구의 풍경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현장의 크레인 기사나 감독관들 중 이 배가 사선을 넘나들며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화물이 제때 도착했다는 결과일 뿐 그 과정의 험난함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장의 결정을 굳이 영웅주의라 부르기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거창한 비장미나 특별한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회로를 택했어도 계약상 손실을 피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한 선택을 했더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선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살아있다. 구태여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조국도 아니었으며 화물을 받을 이들의 얼굴조차 모르는 먼 타국의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물이 누군가의 일상을 지탱하는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 하나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원들의 이름을 모르며 그들이 어느 바다를 지나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고 누군가는 물건을 사용하며 병원에서는 수액이 투여됩니다. 이 평범한 풍경의 기저에는 레이더의 위협이 포착된 그 순간에도 키를 돌리지 않았던 이들의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원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고향에 누가 기다리는지, 지금 어느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물건이 들려 있고 병원에서는 수액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 원료의 시작점에는 2026년 4월 18일 새벽 레이더의 고속보트가 잡히는 그 순간에도 벨리를 돌리지 않은 사람들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듯해도 본질적으로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평범한 이들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결단들이 모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세상을 움직이죠. 그날 그들은 침묵 속에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사투를 벌이며 탈출에 성공한 선원들의 헌신의 따뜻한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